최근 해외 군사 전문지들이 일제히 한 가지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결국 KDDX를 멈추고 다산정량용함급 이지스 구축함으로 바로 전력 증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 해역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힘의 충돌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이미 055형 16척, 052D형 30척 이상을 배치하며 서태평양의 해상 공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숫자를 보며 한국이 KDDX의 지연을 감당하기엔 주변국의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한국의 현실적 선택이 바로 정조대왕급 추가 건조입니다. 특히 다산정량용함 진수 이후 공개된 한국조선업의 공정 데이터를 본 해외 분석가들은 더 노골적으로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바로 8,200톤급 이지스함을 다시 찍어낼 수 있다. 이 속도라면 중국의 구축함 증강세에 맞서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시각은 더 현실적입니다. 미 해군은 알레이버크급을 연 3척 필요로 하지만 자국 조선 능력은 1.6척, 중국은 연 4척, 반면 한국은 동일급을 3년 반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그래서 한국의 선택이 미국의 전략적 요구와 정확히 맞물린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해외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리고 전력을 잃지 않기 위해 KDDX보다 정조대왕급이 먼저다. 이제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동북아 해양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달라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 뉴스룸의 조용한 공기가 흔들린 건 해외 외신 두 곳이 거의 같은 시각에 올린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의 알레이버크 생산 병목을 대체할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이 문장을 읽는 동안 전문가들은 곧바로 숫자를 펼쳤습니다. 미국이 연간 3척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1.6척도 못 만드는 알레이버크급 생산 능력, 중국은 연 4척 이상 핵심 구축함을 쏟아내는 무시무시한 속도, 그리고 한국은 정조대왕급 같은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을 3년 반 만에 조립 진수할 수 있는 현장 데이터를 말이죠. 바로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의 차기 핵심 사업인 KDDX가 정치적 개입과 입찰 방식 논란으로 15개월 넘게 표류하는 사이 외신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KDDX는 2030년부터 차례로 전력화되며 2036년까지 6척 체계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세 설계부터 선도함 업체 선정조차 1년 4개월이나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정반대로 읽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이미 정조대왕급 2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했고 두 번째 하민다산정약용함을 정확히 8,200톤급 스펙으로 진수하며 기술적 안정성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커그니션은 이 장면을 분석하며 한국이 협력할 경우 미 해군의 연간 최대 5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해외 매체가 한국조선업이 미국 조선소 건조 소요 대비 3분의 1 수준의 기간으로 동일급 함정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해외 평가가 쏟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조용히 하나의 가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KDDX를 잠시 멈추고 정조대왕급을 추가로 건조하는 것이 해군 전력 증강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표면적으론 단순한 대안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선택이 한국 해군, 한국 조선업, 미국 해군의 수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동시에 연결되는 거대한 고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량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전력화 속도, 다른 하나는 경제성입니다. 전력화부터 보면 KDDX는 2030년 선도함 인도 계획조차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정이 추가로 밀리면 2032에서 2033년 이후 첫 배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이미 검증된 플랫폼이므로 2026년 건조 시작, 2030년까지 세척 인도 가능이라는 실측 기반 일정이 가능합니다. 경제성은 더 극적입니다. 정조대왕급 한 척이 약 1조 3천억 원대, KDDX는 척당 약 1조 2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표면적으로는 KDDX가 저렴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KDDX는 완전 신규 통합체계, 신규 센서, 신규 플랫폼 검증, 신규 무기 개발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척당 평균 단가가 최초 추정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이미 두 척이 완성되어 기술, 라인, 공정, 부품 수급이 모두 안정화된 상태라 가격이 오히려 더 일정합니다. 외신들은 바로 이 지점을 눈여겨봤습니다. 한국이 정조대왕급 추가 건조를 통해 미국과 마스가 협력으로 알레이버크급으로 개조하거나 신조 프로그램에 뛰어들면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이지스 구축함 생산기지가 되고 미국은 조선 병목을 해결하는 유일한 파트너를 확보하며 한국 해군은 2030년 이전에 최소 3척의 8,200톤급 전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계산이 아닌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조대왕급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와 SM-6, SM-3 같은 전략급 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플랫폼이며 미 해군은 자국 도크의 한계 때문에 이런 고성능 플랫폼을 한국에서 조립하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KDDX 지연은 한국 입장에서 위기지만 세계 시장의 눈으로 보면 정조대왕급 추가 건조, 한미 공동 건조, 마스가 성공, 한국 조선업 글로벌 군함 생산의 중심축 등극이라는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 전문가와 조선공학자들은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생산 병목, 중국의 해군력 폭증, 한국 조선업의 초고속 건조 능력, 그리고 KDDX 사업의 지연을 하나의 방정식에 넣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8,200톤급을 더 찍어내는 선택은 해군 전력 확보와 미국 동맹 강화, 조선업 세계 패권까지 모두 건드릴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변수가 건조비 문제였습니다. 사실 정조대왕급은 덩치가 더 크니 비쌀 것 같지만 한국이 가진 평균 공정 단축률 28%, 조립 자동화율 30%대, 국산화율 80%대 같은 조선업 실적이 단가를 KDDX 대비 크게 차이나지 않게 만드는 현실적인 근거가 됩니다. 즉 외신이 말한 단 한 문장이 KDDX 표류라는 문제를 정조대왕급 추가 건조라는 해답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판단이 한국 해군의 미래를 좌우할 갈림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KDDX와 정조대왕급을 둘러싼 논의가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전력화 속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구조적인 데이터들이 숨어 있습니다. 업계가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것은 건조 안정성입니다. 현재 KDDX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 중 42%가 신규 개발 품목, 21%가 재설계 품목, 기존 플랫폼에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품목은 절반이 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개발 과정에서 최소 28에서 34개월의 기술 검증 지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두 척 건조 과정에서 2,800여 종의 부품이 이미 검증을 마쳤고 조선소는 해당 부품의 조달부터 시작해 정비와 공정 순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기술 리스크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KDDX는 전투체계와 레이더가 모두 신규이기 때문에 체계 통합 과정에서 최소 1,500에서 1,800회 수준의 종합 기능 시험이 필요하다는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이미 구축된 체계에 대한 약 600회 내외의 기능 시험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테스트 리스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경제성도 업계가 조용히 계산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KDDX는 척당 약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플랫폼의 통합 리스크와 일정 지연을 감안하면 실제 척당 총사업비는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범위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대량 공정에서 단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1번함 때보다 2번함이 약 8% 저렴, 3번함부터는 공정 안정화로 척당 단가가 최대 12% 추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업계 내부 자료에서는 공정 자동화율을 조정하고 기존 도크 활용률을 높이면 척당 가격을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원 범위까지 묶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더 큰 배가 훨씬 더 비싸다는 공식은 한국 조선업의 효율 앞에서 깨지는 셈입니다. 전략적 리스크 또한 두 함급의 격차를 만든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KDDX의 레이더는 A사 기반 신형 체계라 EIRP, 탐지거리, 신호처리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이 아직 완전 검증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업계 엔지니어들은 이 분야에서 최소 3-4년의 최적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이지스 베이스라인 9 체계를 통해 사거리 240에서 460km인 SM-6와 사거리 2500km 이상인 SM-3의 운용 데이터와 신호처리 알고리즘까지 미국과 공유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접근권이 한국 해군의 잠재 전투력을 완전히 바꿉니다. 국내 연구진은 KDDX용 대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탐지, 추적, 교전 루프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정조대왕급은 이미 검증된 루프를 가져오며 통합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 이번함 기준 통합 기간은 약 14개월, 신규 플랫폼의 통합 예상치는 22에서 26개월로 약 1.7배 격차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력 공백입니다. 동북아 해역은 현재 중국이 공고5형 구축함 16척 이상을 투입했고 추가로 공고2D형만 30척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속도면 2030년이면 중국은 대형, 중형 합쳐 50에서 60척의 실질적 방공과 타격 플랫폼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흐름에서 KDDX 지연은 한 척이 아니라 해군 전체의 방어망을 5, 6년 늦추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군 내부에서도 선제적 전력 확보와 KDDX 병행이라는 입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대왕급 세 척을 2030년까지 확보하면 한반도 주변 방공 구조의 갭을 최소 4년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조선 병목을 해결하고 인도 태평양 방위선 전체를 안정화하는 데 직결되는 전략적 해답이 됩니다. 다음은 25년 8월 1일 마스가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영상입니다. 미국이 중국 해군력 추월에 목을 매는 지금 한국은 마스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조선 방산동맹 카드를 들고 트럼프 백악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투자 제한이 아니라 미국이 잃어버린 조선 패권을 한국식 스마트야드 기술로 단숨에 되살리고 그 여력으로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산업형 항모전단입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1차 패키지 규모만 1,500억 달러로 우리 돈 200조 원을 돌파했으며 필라델피아, 걸프만, 롱비치에 새로 깔릴 스마트 모듈야드 세트와 이미 한화가 1억 달러에 인수한 필리시비아드 업그레이드 자금이 핵심 축을 이룹니다. 이 패키지는 건조, MRO, 교육의 삼두마차로 구동됩니다. 그럼 마스가 프로젝트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새 조선소 2곳과 기존 야드 1곳을 완전 자동 용접 라인으로 재편하여 연 24척 이상의 MR탱커와 길버트급 LPD를 동시에 찍어낼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둘째, 숙련 인력 3만 명을 5년 안에 길러내기 위해 K조선소가 10수년간 다듬어 온 블록 모듈 교과 과정을 현지 커뮤니티 칼리지와 합작해 영업판으로 이식합니다. 셋째, 미국이 당장 필요한 건조보다는 더 시급한 군함 개보수를 위해 한국 해군 3함대 정비 데이터와 HD 현대의 LNG 터미널 원격 관리 AI를 통째로 넘겨 화물선부터 버지니아급 잠수함 보급선까지 원스톱 유지, 보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미국 해양법상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인정 조건을 충족하려면 재료, 부품의 55% 이상을 자국 또는 자격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이번 협상에서 한국산 강제와 극저온 탱크 시스템을 퀄리파잉 매터리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초안에 삽입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 철강사가 1년에 최대 200만 톤의 후판을 직배송할 관세 통로가 열리고 국내 하도급사 120여 곳이 미국 현지 2차 협력사로 편입돼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게 됩니다. 숫자만 보면 미국은 2000년대 초 400여 개에 달하던 상선, 군함조선소가 현재 21개로 쪼그라들었고 연간 건조량도 3척에서 5척이 고작이지만 중국은 이미 해군 함정 340척 체제에서 2045년 400척을 내다보며 현 300척인 미 해군보다 건조 속도를 1.5배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이 톤수 격차가 마스가의 정치적 명분이자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배경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방산에도 직격탄급 호재로 작용합니다. 우선 미국 현지 건조 분량 중 30%를 한국산 부품 모듈로 후속 납품하는 역환류 체계가 명문화되면서 KDDX 통합 마스트, 능동위 상배열 레이더, LNG 추진 모듈이 미국 조선소 납품 리스트에 자동으로 편입됐습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지적됐던 군수지원 딜레이가 조선소 내 통합 MRO 허브 구축으로 최대 42% 단축될 전망이고 이는 곧 해군의 전구 회전율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미 해군이 요구한 스텔스 상선 시험선 2척을 한국 기술로 공동 개발하면 탄소 중립 항해 핵심인 메탄올, 암모니아 듀얼 연료 엔진 개발비 중
중 40%를 미 국방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스가는 관세 협상용 협상 카드가 아니라 한국형 방산, 조선복합 수출 생태계를 미국 본토로 확장하는 거대한 인큐베이터이며 대중견제라는 전략 가치까지 더해져 양국 정무와 경제 그리고 안보 이해가 완전히 맞물린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패키지가 1,500억 달러인데요. 이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될까요? 먼저 패키지의 55%는 신규 확장조선소 3곳에 투입되고 25%는 미 해군 유지, 보수 설비 현대화이며 나머지 20%는 현지 인력 재교육 기금으로 배정됐습니다. 그중 조선소 3곳 가운데 핵심은 펜실베이니아의 필리시비아드입니다. 한화 오션이 1억 달러에 인수한 이 공장은 이미 전 세계 조선소 최초로 금속 3D 프린터와 디지털 트윈 기반 실선 실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체제로 전환을 시작했는데요. 2027년까지 연 6척 규모 LNG 운반선과 2척 규모 길버트급 상륙함을 동시 생산하도록 설계값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HD 현대가 느라 로보틱스, 퍼소나 AI와 손잡고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용접 로봇 23대를 2028년 말까지 투입하면 용접 공정당 인력 투입 시간이 최대 38% 단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미국이 상선, 군함을 합쳐 연간 5척 남짓 건조하는 상황에서 이 물량 증가는 단순한 생산력 확대가 아니라 태평양 함대 증강 일정의 병목을 해소하는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스가의 두 번째 축은 역환류 공급망입니다. 계약서 부속 서한에는 미국산 55% 규정을 충족하되 철강, 극저온 탱크, 고만강강, LNG, 연료계통 등 4가지 품목은 한 미공동 조달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은 연간 최대 200만 톤의 후판을 필라델피아와 걸프만으로 직송할 항로를 확보했고 부산, 창원 소재 2차 협력업체 120여 곳은 퀄리파잉 서플라이어 자격을 받았습니다. 국내 업계는 미국 수출이 전체 매출의 12%에서 19%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세 번째 축은 인력입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조선업 종사자는 1980년 110만 명에서 2023년 9만 7천 명으로 급감했는데 마스가는 2025에서 2030년 사이 현지 숙련공 3만 명을 양성하여 공백을 메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울산, 거제조선소의 블록 모듈 교과 과정을 영어판으로 변환해 펜실베이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이식하고 28주 완성 코스로 매년 6회차씩 진행합니다. 이 중 30%는 미 해군 해병대 전역자를 우선 선발해 군사, 민수, 양용 기술을 교직화하는 구조입니다. 마스가가 한국 방산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필리시비아드와 갤버스턴 신설야드가 2032년까지 건조할 MR 탱커, 해군 보급함, 상륙함 124척 가운데 31%는 한국산 모듈 부품을 현지로 역환류에 조립하는 형태로 계약됐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모듈은 KDDX 통합 마스트, 엘센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한화의 쌍안형 에이사 레이더 등 고부가 설비라서 단가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해군이 가진 3호함대 정비 데이터베이스가 미 해군의 디지털 유지 보수 플랫폼에 탑재되면서 향후한 미 연합훈련에서 부품 공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함정 회전율을 42%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한국이 스텔스 상선을 시제선으로 2척을 한 미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엔진 개발비 40%를 미 국방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조선업이 그간 연구비 부족으로 지연되던 친환경 추진 기술에서 일거에 브레이크를 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장밋빛 시나리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 조선 단가가 한국의 1.8배, 중국의 2.3배에 달하고 미 철강업계의 로비로 인해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언제라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GAO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 조선업체 153곳 가운데 36곳만 180m 이상 선박을 건조 수리할 설비를 갖췄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설비 확충이 예상보다 느리면 한국 기업의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 HD현대가 현지 합작사를 설립할 경우 자사국내 협력사의 일감이 분산되어 국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국내 생산 마더블록 60% 룰을 도입해 핵심 블록은 한국에서 제작 후 미국 현지 조립 방식으로 일감을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자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25년 기준
미국은 전투함 395척, 2030년 435척 체제를 공언하고 있으며 자국 조선소가 연간 상선 1000만 GT 이상을 찍어내는 폭주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친미 공급망을 완성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 발주 물량 일부가 한국,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한 중 조선 점유율 격차를 최소 3%포인트 줄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듯 마스가는 단순한 관세 협상 카드를 넘어 한국 조선 방산의 기술, 인력, 자본이 미국 본토와 직접 맞물리는 최초의 복합 생태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